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3 국어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온양 신정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조혜진 선생님입니다. 주말 동안 잘 쉬었나요? 선생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열심히 실천하느라고 외출을 많이 안 했더니 유튜브로 친구들을 만나러 올 때마다 그때 바깥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봄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벌써. 사실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같이 봄의 기운을 많이 느끼곤 했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서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도 시작하기 전에 꼭 지켜야 되는 당부사항들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규칙 하나. 생방송 5분 전에 등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 먼저 입장해서 열심히 대화하고 있는 친구들을 봤는데 월요일 1교시는 1시 55분부터 화요일 2교시는 2시 55분부터 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 규칙 두 번째는 채팅방의 예절을 준수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채팅방이 정화된 거를 선생님이 느끼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과 관련 없는 말을 도배하거나 비방하거나 약간 욕설이나 좀 속된 말 이런 것들을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과 관련된 말을 적어주고 고운 말을 쓰도록 해야겠죠. 댓글은 여러분들의 인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인지하면서 오늘 수업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의 건강을 잘 지키고 외출을 자제하고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건강하게 지키면서 또다시 교실에서 만날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친구들이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몇 단원이에요? 이런 거. 쌤 앞으로 수업 1시 55분부터 시작하나요? 했는데 우리 월요일은 1교시 1시 55분, 화요일은 2교시 2시 55분에 시작합니다. 몇 단원이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의 출판사에 따라서 단원의 순서가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선생님이랑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이 어떤 학교는 1학기에 나올 수도 있고 2학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취 기준 중심으로 학교에서 꼭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재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자료는 있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수업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자료들을 보면서 대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고 간단하게 필기 정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방송했던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지금 친구들이 열심히 대답을 하는 장면이에요. 대답을 하는 장면 중에서 여린 입청장 소리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응답을 해주고 있는데 불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올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준이 친구가 불필요한 말 그만하자라고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서로가 좋은 표현이나 수업과 관련된 말을 해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수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정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선생님 칭찬해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캡처를 해서 왔습니다. 선생님 좀 다양하게 친구들이 선생님 수업하다가 대답을 못 해줬던 부분들을 캡처해서 또 대답도 해주고 선풀 같은 것들도 캡처를 해서 칭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어의 자음 체계표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했었죠. 자음 체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음 체계표를 이제 외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 소리를 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 체계표 자체는 암기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조금이라도 좀 쉽게 외우기 위한 방법으로 초성을 뜻이 있는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암기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바다, 사자가, 파티, 축하해,
만나리요. 이렇게 초성을 뜻이 있는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 체계표를 한번 그려보면서 왜 꼭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열심히 암기를 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음 하나하나마다 소리나는 방법과 소리나는 위치를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친구들 댓글에 잘 열심히 쓰고 있는지 보면서 선생님이 대답을 해줄게요. 도니 버밀리언 친구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 다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와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영상을 보고 열심히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하나만 더 얘기해주고 갈게요. 쌤, 이제 유튜브 말고 다른 데 들어가서 봐야 해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플랫폼에다가 뭐 이학습터든 뭐 밴드든 여러 가지 플랫폼에다가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올려주시는 거니까 뭐 유튜브에서 바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르 볼게요. 르는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서는 어떤 소리라고 했죠, 우리? 르 선생님 한번 기다려 볼게요. 마찰음부터 콧소리, 파찰음, 흐름소리, 파열음 이렇게 중에서 하나를 얘기를 하면 되겠죠. 르 하고 발음을 해보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떠들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엔하린 친구가 올려줬네요. 흐름소리 맞습니다. 우리가 르라고 발음을 하면 양쪽으로 공기가 흘러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흐름소리라고 해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는 윗 잇몸과 혀끝 사이에서 우리가 소리가 납니다. 네, 무 그러면 무 볼게요. 무는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서는 어떤 음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무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잘 구분이 안 나면 코를 막고 하라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허윤 꽁주 친구 콧소리라고 있었어요. 네, 우리 이게 코 안이 울리는 소리라고 해서 콧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는 소리 나는 위치는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납니다. 즈쯔츠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즈쯔츠는 즈쯔츠 발음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소리를 내는 안 울림 소리가 소리를 내는 방법이 마찰음, 파찰음, 파열음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스피드 친구 파찰음이라고 적어줬네요. 네, 우리가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조금 열고 마찰을 일으키는 거를 파열음 플러스 마찰음에서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즈쯔츠는 입천장의 센 부분, 센 입천장과 혓바닥이 만나는 위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네, 그 다음 흐 볼까요? 흐는 어떤 소리일까요? 흐 해보면 선생님 조금 기다려 볼까요? 흐. 네, 흐 소리는 민준이 친구 얘기했습니다. 민준이 친구 바로 에나린 친구랑 민준이 친구 다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흐는 마찰음이죠. 우리가 목구멍에서 이제 그 사이에서 마찰을 일으켜서 내는 소리이고, 목청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크는 소리 나는 방법은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마지막 하나. 파열음입니다.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를 내는데 크의 소리 나는 위치는 여린 이천장 소리와 혀의 뒷부분에서 소리가 납니다. 우리 헷갈리는 친구들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봤다고 해서 그게 오롯이 나의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친구들이 스스로 정리하고 공부하고 암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지난 영상을 보면서 복습을 하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도 또 학습을 했었는데요. 같은 자음과 모음을 가진 단어들도 소리를 길게 내느냐 짧게 내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이 제시한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이 아파. 그리고 눈이 내린다. 눈이 아파, 눈이 내린다. 네, 북조선 친구, 눈과 눈이라고 적어줬습니다. 눈과 눈. 그렇죠. 우리가 신체의 일부분, 아이고, 잠시만. 자, 신체의 일부분인 눈은 짧게 발음하고 또 내리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의 길이 역시 의문이라는 점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학습 주제 넘어갈게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통일시대 우리말입니다. 통일시대 우리말 이 부분에서는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매체에서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드라마 있어요? 드라마는 항상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잘 오늘 혹시 선생님은 오늘의 학습 주제와 관련 있을 만한 드라마는 뭘 얘기할 것 했을까요? 이태원 클래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철 친구가 먼저 얘기했네요.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 맞아요. 사랑의 불시착에 보면은 우리가 이 방송에 굉장히 이제 북한의 그 문화나 생활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 다양한 연령의 탈북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드라마가 생생하게 그 북한의 문화나 생활상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던 단어들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서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살까기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살까기는 우리말로는 무슨 뜻일까요? 살까기? 살까기는 알까기가 아니라 어진 친구 얘기해줬어요. 다이어트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탄산 단물은 뭘까요? 탄산 단물, 이거 조금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탄산 단물. 네, 친구들 콜라라고 얘기해줬는데 성미 친구 탄산 음료. 그렇죠. 콜라와 같은 탄산 음료를 얘기를 합니다. 네, 세 번째, 열스럽다 뭘까요? 열스럽다. 네, 열스럽다. 뭐가 열스럽다고 할까? 아이 친구 부끄럽다? 했는데 비슷합니다. 네, 창피하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마당은 어디를 뜻할까요? 장마당. 어디를 뜻할까요? 맞습니다. 시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의 헤어스타일의 유형입니다. 볶음머리는 무슨 머리를 얘기를 할까요? 볶음머리. 친구들 열심히 잘 참여해주고 있네요. 지금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파마 맞습니다. 파마 머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송기척은 뭘까요? 송기척은 무엇일까요? 행동을 뜻하는 것인데 어떤 행동을 뜻할까요? 네, 송기척은 바로 인기척이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는데 예현, 킴 친구, 노크라고 잘 얘기해줬습니다. 그 다음 군겁다는 무슨 뜻일까요? 군겁다. 어떤 뜻일까요? 어떤 동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군겁다. 몰라도 그냥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지성 친구 궁딩이가 뜨겁다라고 유추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궁금하다입니다. 궁금하다. 우리가 틀려도 한번 추측해보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정신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학습에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즘증은 뭘까요? 우리가 이거는 뜻이 한글로 잘 풀이가 되어 있는 거라서 좀 연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울증이라고 적은 친구도 있는데 하진이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건망증을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북한의 언어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남한과 다른 북한의 문화를 조금 엿볼 수 있는데요. 그 서로에 대한 우리가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이해에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첫 걸음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어떨까요? 다음 대화 상황을 한번 볼까요? 한 친구가 우리 학교 이번에 백두산으로 수학여행을 간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우리는 평양으로 간대. 평양 내명이 가장 기대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반면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도 북한을 거쳐서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는 날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그런 날이 도래하기 전에, 그런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언어적인 차원에서, 국어적인 차원에서 대비하는 시간이라고 친구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인데요.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인데 세터민이 겪은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과 이 기사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나고 자란 허땡땡 씨가 한국에 도착한 지 5년. 남한의 땅과 지리는 그나마 익숙하지만 말과 글은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그는 실생활에서 서로 다른 단어의 뜻과 문화 차이로 당황했던 적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털어놓았다. 무엇보다 외래어가 불편하다. 룸메이트나 치킨 등 흔히 쓰이는 외래어를 몰라 단체 대화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 같은 말이라도 남북에서 쓰이는 뜻이 달라 오해를 받기도 했다. 예컨대 오랜만에 본 여성에게 반가운 마음에 아재 살이 쪘다. 마치 속옷을 입은 것 같다. 고 했다가 사이가 멀어질 뻔했다. 북한에서 살이 쪘다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남한에서는 아저씨를 뜻하는 아재가 북한에서는 아가씨의 호칭이라는 것이다. 19개의 자음, 21개의 모음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남과 북이 다를 바 없지만 오랜 세월 다른 사회 체제와 생활 방식을 거치면서 남북의 언어는 서로에게 낯선 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생활상을 반영한 새로운 단어가 양쪽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외래어 유입과 한글 파괴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언어 장벽은 물리적 장벽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일보의 2016년도에 실린 기사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집중해서 잘 읽어봤을 텐데 그럼 허땡땡 씨가 겪은 이런 언어적인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허땡땡 씨가 겪은 언어적인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그쵸. 첫 번째는 외래어, 예영킴 친구, 외래어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치킨이나 피자와 같이 우리나라는 외래어를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신문물을 그만큼 개방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북한은 고유어로 말을 다듬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허땡땡 씨가 이해하기에는 언어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 아까 아재 살이 쪘다 이런 얘기 있었죠.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남북에서 쓰이는 뜻이 다른 단어가 많습니다. 아재는 남한에서 아저씨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아가씨라고 뜻하는 거. 살이 쪘다는 것은 우리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좋은 칭찬의 의미라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사문에 보면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왜 생기게 됐는지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서로 다른 생활상을 반영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외래어 유입,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글 파괴 현상이 더해지고 있죠. 줄임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이런 현상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는 아닙니다. 북한이 약간의 우리나라 한 방언처럼 느껴질 정도로 의사소통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차이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예상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이런 점점 차이가 커지기 전에 남북한의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언어 차이가 있으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서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많이 일어나겠죠. 두 번째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옅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언어의 차이가 남북 교류와 화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남북한 언어 차이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이렇게 회복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먼저 맞춤법의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맞춤법의 차이는 일단 남북한 맞춤법 자체는 1933년에 조선어 학회가 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단 이후 서로 교류가 없기 때문에 맞춤법을 계속 수정해 왔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남한은 한글 맞춤법을 지금 따르고 있고 북한은 조선말 규범집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맞춤법의 차이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자, 우리 집중해서 이제 써야 됩니다.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널 것이다와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널 것이다. 첫 번째가 여기서 남한에서 쓰는 맞춤법은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남한에서 쓰는 문장은 표기법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수학 좋아 친구. 수학도 좋아하는데 국어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네. 111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가 남한에서 쓰는 표기에 맞는 맞춤법으로 쓴 문장이고 두 번째가 북한에서 쓰는 맞춤법에 맞는 표기입니다. 구체적인 단어들을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들은 지금 나룻배와 나루배, 지금 시옷 발음에 시옷을 표기하느냐, 표기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사이 시옷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룻배를 나루배라고 읽는 친구 혹시 있나요? 나루배? 근데 나룻배 자체를 많이 이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발음해 본 경험도 많진 않지만 뭔가 나루배보다는 나룻배가 우리에게는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실제로 만약에 나루와 배가 만나서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상하게 나룻배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표기에 반영해서 사이시옷을 적어줍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새로운 단어가 될 때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원래의 형태를 밝혀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장마 플러스 비 하면 장마비라고 우리가 읽지 않고
장맛비라고 읽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에 시옷 받침을 쓰고 비를 씁니다. 그래서 장맛비 이렇게 적고 북한에서는 장마비 이렇게 적겠죠. 네, 두 번째 맞춤법의 차이점입니다. 나룻배를 다음에 보면 이용과 리용 있죠. 이용과 리용. 지금 이것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인해서 차이점이 생긴 겁니다. 두음 법칙은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서 나타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남여라고 할 때 여자는 그 맨 처음 단어의 맨 처음에 오지 않을 때는 여라고 적죠. 니은 여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적을 때는 이응으로 시작해서 적지요. 이렇게 일부 첫머리, 두음, 머리, 단어의 첫 머리에 쓰는 단어들을 발음되는 걸 이렇게 꺼리는 현상 때문에 그걸 표기에도 반영하는 것을 두음 법칙이라고 하고, 우리말은 남한에서는 이용이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리용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불시착에도 보면은 리정역 동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을 부르는 것을 우리 들을 수 있죠. 그 원인이 두음 법칙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맞춤법의 차이입니다. 띄어쓰기도 차이가 있네요 라고 아까 적어준 친구가 있습니다. 네, 띄어쓰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남한과 북한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가 남한보다 훨씬 더 많아요. 붙여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지금 것과 같은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무엇이냐면 혼자 단독으로 자립해서 쓸 수는 없고 어떤 다른 단어들과 함께 쓰이는 것입니다. 기대어서 쓰이는 이런 명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것과 같은 단어가 있죠. 이런 의존명사를 남한에서는 띄어쓰고 북한에서는 띄어쓰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맞춤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어휘면에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면에서 차이점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교실 안의 풍경과 관련해서 이걸 상상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남한과 북한의 어휘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이 시를 낭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교실 상황에서는 아주 목소리가 고운 친구 자진해서 이렇게 낭송을 해볼 텐데 아니면 다 같이 함께 낭송을 해볼 텐데 오늘 선생님 읽어볼게요. 딩동댕 쉬는 시간이다. 우리 쿵쿵 따 끝말잇기 하자. 설악산 쿵쿵 따 산골 쿵쿵 따 골키퍼 쿵쿵 따. 잠깐 골키퍼가 뭐냐 문지기지. 문지기가 뭐냐 골키퍼지. 하하하. 북한 친구 백두 때문에 매일매일 웃어요. 딩동댕 쉬는 시간이다. 우리도 쿵쿵 따 끝말잇기 하자. 강타기 쿵쿵 따. 기차표 쿵쿵 따. 표준어 쿵쿵 따. 잠깐 표준어가 뭐이네. 문화어지. 문화어가 뭐냐? 표준어지. 남한 친구 한라 때문에 매일매일 웃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 남한말, 북한말 서로 맞춰가며 끝말잇기 하느라 통일학교에 쉬는 시간 너무너무 짧지요 라는 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혹시 잘 모르겠는 단어 있었어요? 잘 모르겠는 단어? 친구들 열심히 타자를 치면서 이 시를 느끼고 있네요. 잘 모르겠는 단어들 혹시 있었어요?
선생님도 잘 몰랐던 단어가 사실 강탁이라는, 상민이도 올렸네요. 강탁이라는 단어였는데 선생님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이 말이 강원도에서도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강원도가 좀 윗지방이니까 그래 공유하고 있는 언어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강탁이는 얼음질치기, 라는 그 놀이인데요. 얼음질치기가 그럼 무엇이냐? 얼음 위를 뭐 미끄럼질을 하거나 이렇게 달리는 그런 놀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한의 이런 어휘의 차이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남한에서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평연말을 표준으로 한 문화어를 제정을 했는데요. 사실 북한도 예전에 우리 분단 초기에는 서울말을 표준어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6년에 문화어를 제정해서 보급했고 이로 인해서 더 남한과 표준어의 차이가 아주 크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한과 다른 북한의 어휘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추측해 볼까요? 계산이가 뭘까요? 계산이는 동물입니다. 동물이고, 가마치 통닭? 계산이는 우리 날개가 있는 동물인데 어떤 동물일까요? 명륜증사갈비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고라니. 네,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추측하고 이렇게 풀어보고 이런 거 좋습니다. 거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마치는 뭘까요? 가마치? 아까 가마치 통닭이라고 얘기한 친구 있었어요. 네, 우리 누룽지 통닭 있죠? 네, 누룽지였습니다. 망돌은 무엇일까요? 망돌은 무엇일까요? 망치라고 우리 추측했는데 맷돌입니다. 맷돌. 이렇게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이제 삼다 보니까 이것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념이나 제도의 차이로 다른 뜻으로 쓴 어휘입니다. 동물을 보겠습니다. 우리 북한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 동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네, 남한에서는 자주 쓰진 않지만 어쨌든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약간 친구하고의 어떤 유의어처럼 씁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계급의 혁명 위협을 이룩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무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어떤 이념적인 바탕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어휘 유형은 북한에서 분단 이후 새롭게 만든 어휘들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말 다듬기 운동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말 다듬기 운동을 하면서 한자어들, 외래어들을 고유어로 바꾸는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그러면 친구들이 비교적 음식과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기억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한번 맞춰볼까요? 밥상칼, 꼬부랑국수는 무엇일까요? 꼬부랑국수, 면의 종류일 것 같죠? 라면 맞습니다. 여우병 친구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가락지빵 이거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가락지빵은 무엇일까요? 빵의 종류이겠죠. 가락지빵 도넛 이응 친구 도넛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특유의 사상과 이념을 반영해서 만든 단어들, 뭐 인민배우 뭐 이런 단어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결의말 큰사전 편찬 활동을 아직 마무리 짓지는 못했지만 남북 공동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달랐던 맞춤법들, 띄어쓰기, 사이시오, 두음법칙 이런 것들을 통일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죠. 네, 두 번째는 형태와 의미에서 차이 나는 어휘를 한 단어로 단일화하거나 우리 자장면, 짜장면 복수 표준어인 거 알죠? 이런 것처럼 복수로 인정하는 그런
그런 일을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는 널찍하다라고 적는데 북한에서는 널찍하다라고 적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로 통일하거나 아니면 두 개의 단어를 다 인정해주거나 이런 방향이 우리가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아주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남한에서 여자 노인으로 표기하는 낱말을 북한에서는 여자 로인으로 표기한다. 이는 어떤 표기의 차이로 인한 것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해 놓은 것을 적어 볼게요. 채팅창에. 네, 여자 노인. 단어의 첫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두음 법칙 표기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남한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고 북한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정역 동무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룻배, 장맛비, 뒷일로 표기하는 낱말을 선생님이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북한에서는 각각 나룻배, 장마비, 뒤일로 표기합니다. 네, 벌써 많은 친구들이 올려주고 있어요. 한결이부터 이응 친구들, 유경이. 네, 사이시옷 맞습니다. 우리가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어떤 발음이 달라지는 이런 형상을 우리가 이제 사이시옷을 통해서 표기에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부딪힌 상황이죠.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안경 낀 분이 당황해서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분이 북한에서는 괜찮다고 말할 때 일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까요? 네, 우리가 남북 언어 차이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을 때 자신이 사용한 표현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서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가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맞춤법면 그리고 어휘적인 차원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같이 사례를 분석해보고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친구들이 열심히 답변을 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문학과 소통을 주제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내일 화요일 2교시입니다. 2교시는 우리 2시 55분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2교시, 3교시 있다가 수업도 잘 듣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다시 2시 55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러분. 자, 안녕.